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그 5, 16국 남북조 시대 때의 그 남조, 그러니까 남쪽 지방, 강남 지방에 있던 남조의 나라 중에서 양나라의 그 초대 황제인 양무제와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북조의 북위의 간신 유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나라는 그러니까 남북조가 갈라지면서 남쪽의 세력을 잡고 있던 나라는 처음에 그 유유 송나라의 동진의 장군이었던 유유가 송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남조 시대가. 그래서 송나라가 남쪽의 지방을 한 5, 6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송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제나라로 바뀌고 제나라가 또 멸망을 하면서 양나라로 바뀌게 됐는데, 이 남조의 그 중국의 절반 남쪽 지방을 통치하던 양나라의 초대 황제인 양무제 소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연은 464년부터 549년까지 85살에 아주 그 장수를 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위는 502년부터 549년까지 38살에 즉위를 해서 거의 50년 동안 장기간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남제 황실의 반계 혈통으로 남난릉 장수성이 근거지가 되겠습니다. 옹주 자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제 황제인 소복원이 폭정이 아주 심해서 소의 등 황족과 종친을 마구 죽이고 사치를 하고 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제의 그 마지막 황제인 소복원이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하니까 이걸 보고 옹주 자사로 있던 이 소연이 거병을 하고 반란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501년 37살 때 형이 살해가 되자 거병한 소연은 수도 건강으로 진군을 해서 황제인 소복원을 살해를 하고 화제를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기가 황제가 된 게 아니라 이 소복원 그 제나라의 어떤 그 황실의 한 명인 화제를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502년 38살 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드디어 뭐 그렇게 남을 허수아비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해서 제위를 선양받아서 양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그 소연은 양무제 소연은 치세 초기에 그 심약이라는 사람, 심약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범운이라는 사람, 뭐 이런 그 명문 출신 인재들을 중용을 해서 재상으로 삼고 본인은 검소하게 하면서 관제 제도를 개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새 법인 양류를 반포를 하고 대학을 설치를 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등 뭐 좋은 조치를 많이 하면서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거죠. 토단법을 시행을 해서 유랑민 대책에 성공을 하고 내정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토단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외에 유입되는 이민족들을 받아들이는 법이죠. 구품 관인법을 제정을 하고 불교와 문화를 장려합니다. 대외 정책도 평화, 외교 정책을 해서 치세 50년 동안 남조 최전성기와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양무제의 장남인 소명태자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양무제 장남인데, 소명태자가 지은 책 문서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세 말기에 동태사 절이죠. 동태사의 막대한 재물을 보시하고 국가재정이 궁핍해지게 됩니다. 소복원 시대, 그러니까 남제 마지막에 소복원 시대에 민중 수탈과 착취가 이제 다시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0년 통치를 하고 나이 한 80짜리 되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그 부정부패 뭐 이제 기울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의라는 사람을 중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료 기강이 해이해지게 됩니다. 주의라는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불교 경전에 수많은 주석서를 집필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소연이 황제 보살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불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죠. 548년 84살 때 동위의 무장인 후경이라는 사람이 투항에 와서 투항에 온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위는 이제 그 북위가 이제 동위 서위로 갈라지죠. 그래서 동위는 이제 고한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한 거고, 서위는 이제 우문태가 이제 창업을 한 건데, 이 동위는 나중에 이제 북제가 되고 서위는 나중에 이제 북주가 됐지만은 이 동위에 있던 북쪽이죠. 북쪽지만 북위가 나눠진 거니까. 그래서 무장인 후경이 투항해 온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망에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조를 요 사람을 좀 이용을 해서 북조에 대해서 잘 아니까 북조에 맞설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양나라는 팽성에서 동이에게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 그 받아들인 그 동이의 장군 후경도 와양에서 동이에게 패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이한테 진 거죠. 어쨌든 양나라가 한번 동이 북조를 한번 때려붙이려 하다가 진 거죠. 철면을 쓴 철로된 가면을 쓴 군대인 후경이 이 그 반란을 해서 수도 건강을 포위하고 수도 건강을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양무제의 이 소연의 장군인 양간이 그 수도 건강을 몇 달 동안 방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후경이 반란군이죠. 이 사람 투항해 왔던 사람이 또 반란 일으킨 거죠. 후경이 나무와 흙으로 산을 쌓아서 공격을 합니다. 호우로 흑산이 무너지자 후경은 이 성 안에 있는 노비들이 항복을 하면은 모두 면천해 주겠다. 너희 노예 신분을 다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들의 그 호응을 받게 되면서 하게 됩니다. 이 그 후경이 그 노비 면천을 해주겠다는 말이 먹혀서 그 성 안에 있는 그 노예들이 반란을 하고 주민들이 탈출을 하고 뭐 아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성이 함락이 되겠습니다. 549년 소연이 85살 때 양나라의 장군인 이 그 방어를 하던 그 장군 양간이 병으로 죽자 후경은 수공으로 물을 이제 몰아서 이 그 양나라의 수도인 건강성을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양무제 소연은 폐위가 되어서 식사도 못하고 울분 속에서 죽게 됩니다. 각지에다가 이제 분봉한, 그러니까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거죠. 분봉이라는 건 이제 땅을 나눠준 거죠. 네가 거기 가서 왕을 해라 이렇게 준 건데, 분봉된 종실 왕들, 그러니까 뭐 형제들, 삼촌, 조카 뭐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만의 이득만 계산을 하면서 이 그 황제인 소연 양무제를 구출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무제는 결국에는 이제 잡혀가지고 어디 유폐돼서 식사도 못하고 울분 속에 죽게 되고, 이 반란군인 그 동이의 장군 후경은 간문제, 이제 자기가 직접 왕으로 나설 수는 없으니까 간문제를 왕으로, 양나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591년 양무제가 죽은 뒤 2년 후에 이 그 옹립된 간문제가 폐위가 되고, 후경은 예장왕인 소동을 옹립을 다시 왕으로 옹립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형주 자사인 소역의 장군인 왕승변과 진패선, 뭐 이런 그 장군들, 형주 쪽에 있던 이런 왕승변, 진패선 이런 장군들이 반란군을 진압을 하려고 건강을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그 반란군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경을 죽이게 됩니다. 국가 흥망의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창업자의 통합 능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탁월한 조력자 참모가 있어야 됩니다. 진시황에게 있는 참모는 이사, 유방에게 있는 참모는 소하, 장량 뭐 이런 사람들, 광무제, 유수의 그 참모에는 등우, 그 다음에 조조의 참모는 사마의, 유비인의 참모는 제갈량, 송곤의 참모는 육손, 이런 그 탁월한 참모들이 있어야 국가가 흥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515년 서기 515년 북위의 그 황제 원각이라는 황제의 부인인 고태우 고영이 호태우를 독살을 하려다가 들켜가지고 요광사라는 절에 유폐가 됩니다. 나중에 이 그 고영은 호태우에게 독살이 됩니다. 북위에서는 10살인 황제 원후의 섭정인 호태우는 집권 6년 차로 조정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태우가 이제 조정의 정권을 장악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섭정을 한 사람은 이제 황제 10살짜리 북위의 황제는 원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호태우는 이제 그 원각의 부인이죠. 원각의 부인이고, 그녀는 이 그 호태우는 불교에 심취를 해서 절을 건축하는 등 국가 재정이 고갈이 되겠습니다. 북위는 431년에 북위가 처음에 막 이제 그 발흥을 할 때 431년에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436년에 북연을 멸망시키고, 439년에 북량을 멸망시켜서 516구 시대를 끝내고 황하 이북을 통일한 막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9년에 북위가
북량을 멸망한 그 해부터 이제 그 화북 지방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439년부터는 북위가 막강해진 거죠. 최대 강국이 된 북위에 각국에서 조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왕인 원홍, 그 다음에 북위에 이제 아주 세력이 커지고 막강한 그 황제국이 되니까 이제 그 분봉한 여러 각 지방에 왕들이 있겠죠. 그 분봉한 왕들 중에서도 고향왕인 원옹, 하간왕인 원침, 하간왕인 또 원융, 상서령인 이숭, 이 사람들은 그 황제에 맞먹는 어떤 그런 막강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겠습니다. 서기 518년에 그러니까 그 500년대 들어와서 북위의 호태우의 측근으로 유등, 후강, 우충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호태우의 측근이 되겠습니다. 이 호태우의 측근 중에서도 이제 유등, 후강, 유충이 있는데 그 후강하고 유충은 일찍 사망을 하고 환관인 유등이 계속 이제 그 세력을 이제 잡아 나가는 거죠. 이 환관인 유등은 글자를 모르지만은 머리가 좋고 아주 야가 빠져서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서 시중 국무총리죠. 이 직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벼슬이. 그다음에 시중 우관록 대부까지 벼슬이 오르게 됩니다. 정주 자사인 하관왕 원침이 폭정으로 이게 좀 정치를 좀 심하게 한 거죠. 지멋대로 한 거죠. 원침이 이게 폭정 때문에 퇴출이 되자 이 원침이 다시 세력을 잡으려고 다시 이제 세력적이 들어오려고 그 환관인 유등의 양자가 되면 이제 좀 출세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유등한테 뇌물을 쓰고 유등이 이 원침을 정주자사였다가 이제 쫓겨난 사람을 진주자사로 다시 보내고 위장군, 의동 3사 이런 거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뇌물 받고 이제 다 너 좋고 나 좋고 나는 이제 뇌물 치는데 받고 너는 이제 벼슬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국정을 농단하는 거죠. 그 환관인 유등이 호태우 섭정 호태우 밑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기 519년에 북위는 혼란에 빠지고 이러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혼란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무사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하자 한족인 정서 장군 장이의 아들 장중우가 상서를 올려서 이 무신들이 고위직을 차지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다. 무신들이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상서를 올리게 됩니다. 선비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비족 무신들이 반발을 해서 우림군, 호분군 이런 그 황실 호위군이 이제 이 황실 호위군이죠. 우림군, 호분군 이런 황실 호위군이 상서성으로 몰려가서 이 그 상서를 올린 장중우와 이 장중우의 형 장시균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고 그들의 집에다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때 그 형인 장시균은 화상을 입고 이들의 아버지인 정서 장군 한족인 장이는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불에 타 죽는 거죠. 장이가 더군다나 높은 그 장군이죠. 정서 장군이고 한족이고. 그래서 호태우가 그 난리에 대해서 선비족들이 이제 선비족 장군 무신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황실 호위군인 우림군과 호분군의 병사들 난리를 일으킨 8명을 참수를 해버립니다. 북위는 관리가 많아서 인사적체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상서면은 어떤 인사를 행사하는 거죠. 이부상서 이소가 해임이 되고 이부상서로 신임 최량이 이부상서가 되지만은 이 최량이 인사에서 능력보다는 연공서열로 인사를 하면서 인사적체를 해결합니다. 앞에 밀려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연공서열로 해서 임명을 하는 거죠. 최량이라는 사람이 이부상서가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519년에 임성왕인 원징이 비난을 해서 황족인 군사 책임자 중이 원광이 삭탈관직이 되고 그러니까 벼슬에서 쫓겨나서 원광이라는 사람이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광이라는 사람이 군대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벼슬을 다 뺏겨 삭탈관직돼서 집으로 쫓겨나게 될 때 이를 갖다가
비난한 사람이 이제 임성왕 원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강은 이제 집으로 쫓겨나지만은 다시 이제 그 복귀가 돼서 평주의 자사가 되겠습니다. 겸중서사인 양육의 무고로 원하 영군 장군 원차가 호태우의 징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양기란 사람이 이제 무고를 해서 다른 장군들이 징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모함하고 뭐 서로 비난하고 뭐 서로 벼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호태우의 측근 중에서도 첫 번째로 그 영군 장군인 원차는 금병을 총괄하지만은 군대를 총괄하는 거죠. 이 원차라는 사람이 군대를 총괄하지만은 아주 교만하고 그 다음에 방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호태우의 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위태부 시중 청하왕 원혁은 정무에 밝고 똑똑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그 어떤 그 경쟁자 앞에 말한 그 군대를 통솔을 하고 있던 원차를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 원혁이라는 그 청하왕 원혁이 좀 그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그 군대 통솔자 원차를 통제를 한 거는 똑똑한 청하왕 원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호태우의 측근 중에서 황간 간신 위장군 유등이 있는데 이 유등은 고지식한 원칙주의자, 그 통제를 한 그 원차를 통제를 한 원칙주의자 원혁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신들이 있으면은 또 좋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좋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어떻든 그래서 원혁이 이제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간신 유등이 이제 반감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만하고 방자한 군대 최고 책임자인 그 원차하고 이제 둘이 손을 잡고 유등하고 원차가 손을 잡고 원혁을 무고를 해서 원혁은 체포가 되고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호태우의 조소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11살인 황제를 꽂아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호태우를 부궁 석광전에 유폐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주 자사 중산왕 원희와 동생인 원락 원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간신들 황간인 유등하고 군대 총괄 원차가 이제 세력을 잡고 원혁을 이제 제거를 하고 뭐 하면서 뭐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호태우까지 잡아가지고 이제 석광전에다가 유폐를 시켜 버리니까 멀리 있던 그 상주 쪽의 자사 중산왕 원이라는 사람하고 그 원이의 동생인 원락 원찬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 유등하고 그 황간인 유등 권력을 잡고 있던 황간인 유등하고 원차를 처형하고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